자, 주관식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은 음극 재료를 가열시켜서 전자를 발생시킨 후 진공 중에서 전자에 의한 전류를 조절해서 응용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입니다. A, B는 진공관 앰프와 진공관, 이게 이제 다이오드 구조이고요. 여기 보면 안에 여기 아노드가 전자를 모으는 전극이고요. 안에 캐소드는 전자를 방출하는 전극이고 안에 히터가 있죠. 그러니까 열전자입니다. 전자가 방출되어서 캐소드에서 아노드로 전달되는 구조고, 여기 트라이오드 구조는 중간에 그리드가 있어서 이제 얘가 전달될 때 컨트롤하는 우리가 일종의 트랜지스터 온오프 해주는 그런 소자입니다. 이걸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C는 전자 현빙에서 전자를 발생시키는 전자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가열을 시켜서 전자를 방출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필드 이미션, 그래서 끝을 뾰족하게 해서 방출하는 거, 이건 가열을 안 하고 있죠, 그죠? 안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가 되고, 제가 중간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가 터모아이오닉 필드 이미션이라 그래서 온도를 올려서 그 다음에 필드 이미션, 딜 터널링을 유도하는 게 중간에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가에서 그림 4는 증후관의 실제 신호를 증폭하는 증후관 프리앰프 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되는데, 이 회로는 그냥 그 힌트를 얻으라고 이제 여기에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구조가 캐소드하고 아노드하고 히터가 있잖아요. 이거를 참조해서 이걸 보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맞춰보라 라는 거였는데, 물론 여러분 전자회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는 아직 안 되겠죠, 그죠? 참고만 하라고 제가 보여줬습니다. 가가 진공관에서 전자를 발생시키는 원리로서 세 가지를 페르미 딜의 분포와 에너지 장벽도를 이용해서 설명하라 돼 있으니까, 결국 페르미 딜의 분포와 에너지 장벽도를 그림을 그려라는 거겠죠. 말로만 쓰지 말고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또 전류를 모으기 위한 양극과 음극 사이의 회로를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압 전류 관계 그래프를 표현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각각을 다 따로따로 해줘야지 완전한 답이 되겠죠. 일단 나번은 증온관에서 음극은 800도씨로 가열을 했습니다. 이때 포화 전류를 10A로 맞춰줬는데, 이때 표를 보고 두 가지 음극 재료에 대해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연습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 10만 숫자를 조금 바꿔줬거든요. 100에서 90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말린 음극을 음극이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이게 말려 이 실린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전자가 방출되는 비율이 높으면 얘가 작아도 될 거고, 얘가 전자가 잘 방출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얘가 커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비교를 재료에 따른 실질적인 비교를 해보라라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는 그 단면적을 계산하고 있는데, 제가 낼 때는 이거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음극의 반경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린더이기 때문에 단면적이 나오면 이 실린더의 반경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2파이 r에다가 높이 h를 하게 되면 그 단면적이 나오니까, 그 다음은 이 토륨이 코팅된 텅스텐을 음극으로 쓸 경우에 같은 온도에서 같은 정도의 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옥사이드 코팅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표현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전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온도를 얼마 올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해 보라 라는 거였는데요. 온도를 올리면 좀 더 많이 방출되잖아요. 그걸 해서 이제 이 같은 온도에서 이 적게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하면 똑같은 전류가 나오는지, 이것도 연습 문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 거거든요. 이때 쇼키 이펙트를 무시하라 돼 있는데, 그 무시하는 식을 이렇게 줘줬잖아요. 식을 이렇게 줘줬는데 무시하는 이걸 무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쇼키 이펙트가 어떤 건지도 일단 기억이 나야지 얘를 무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식 자체는 그렇게 단위 면적당 전류하고 이 값도 주어져 있고, 이 파이도 여기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만 KB가 빠졌더라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시험 칠 때 질문해 줬으면 제가 당연히 알려줬을 텐데, 1.38 곱하기 요게 이 시험 답안지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채점하다 보니 한 학생이 이 값을 모른다라고 써놨는데, 시험 시간에
물었으면 이 값도 알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왜 질문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그럼 베타에서 써놨는 이 사이 부분은 여기서 쓰이지 않는 값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요 전자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답안지를 미리 답안지를 한번 써본 거는 이제 보면 가버슨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야겠죠. 페르미 디렉 분포를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텐데요.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 올라가는 정도가 워크 펑션보다 큰 게 올라갈 수 있겠죠.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캐소드 전걸 가열했을 때 페르미 디렉 분포에 따라 워크 펑션보다 여기 전자가 열리게 된 전자가 포텐셜 배리어를 넘어서 방출되는 전자를 서머아이오닉 이미션 커런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소드를 이게 제가 수업생 얘기하고 교재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제가 세 가지라고 했는 이유가 이제 수업생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부분도 체크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캐소드가 가열되어서 워크 펑션을 넘진 않지만 얘를 넘진 않지만 요 포텐셜 배리어 안에 있는 에너지 점선 표현된 2번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약간 연력이 돼서 많아졌지만 여기 터널링 하는 거 해서 워크 펑션을 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연력이 되어 있는 전자가 터널링 배리어를 통해 직접 터널링 하는 서머아이오닉 필드 이미션 커런트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캐소드 전글 페르미 레벨에 있는 전자가 직접 터널링 하는 삼각파 모양의 이 배리어를 직접 터널링하는 것을 필드 이미션 커런트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가 제가 원했던 답이었고요. 뭐 쇼키 이펙트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그림을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톱니파형으로 한 거를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로는 이겁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캐소드가 마이너스 걸어주고 아노드 플러스를 걸어주고 그 다음 여기에 히터를 해서 전자가 방출되면 날아간다라는 거였고요. 여기서 나온 전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때 걸린 전압과 흐른 전류 사이 관계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 되는 형태가 이 전류의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칠 때 여기 이제 이 회로도는 사실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그림을 봐라라는 거였거든요. 여기 이제 캐소드고 아노드고 이게 그리드되어 있는데 이 형태를 제가 좀 여러분 알고 있어요. 회로 전기전자 분야 관점에서 이거를 전체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가 800도씨로 가열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쇼키 이펙트를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이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고 여기에서 이제 텅스텐이 토륨일 때 커런트 덴시티는 그대로 값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2.5 11사성 그 다음에 800도씨가 273.15에다가 8력을 제곱을 해주고 여기 제곱이니까요. 엑스포넨셜에 여기 1.38 보시면 24 여기까지 값을 물어보진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요. 요 값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일렉트론 볼트를 그대로 넣어줘서 이게 보면 텅스텐에 토륨 코팅되어 있을 때 커런트 덴시티 0.1018이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옥사이드 코팅이 되어 있는 이 캐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이 95 앞에 요 개수는 되게 작죠. 95 그렇지만 보는 것처럼 워크 펑션이 낮습니다. 2.6이 아니라 1.6 많이 낮은데 보면 얘가 거의 한 10,000배 정도 되나요? 2.2 곱하시면 삼성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리 면적도 나오는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10A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나오는 전류 10A 이게 높이가 5cm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린더 캐소드 모양이 제가 문제 조건에서 여기에서 5cm를 가정하는 데 있죠. 5cm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린더 모양이니까 높이가 5cm인데 이 반경이 나올 겁니다. 이 파이 나올 거니까 이 단면적은 0.05 곱하기 2파이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0.05 곱하기 2파이 r 이렇게 하게 되면 r 반경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10A다 하고 위에서 구한 0.0182 다음 2.22 곱하기 11 삼성 해서 이제 0.5 곱하기
이렇게 되어서 요 텅스텐의 토륨 경우는 1749m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게 1749m니까 1.7km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 진공에 들어가야 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못 쓴다 하는 겁니다. 요 값을 계산해 물음표에 해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옥사이드 코팅은 해보면 이제 요걸 메탈 해보면 똑같은 시간표에 나오는데 1.43cm, 그러니까 반경 2.4cm. 요거는 이제 여러분 그 진공관에 여러 5cm 높이가 5cm고 반경이 1.43cm 되니까 그래도 안에 큼지막한 그런 진공관에 들어가겠죠, 그죠? 10A 되는데 그래서 이게 1.4cm로 확 줄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토륨 온 텅스텐 경우는 불가능한 사이즈인데 이렇게 그 작아서 실제 증후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온도를 올리면 얘를 온도를 올리면 뭐냐면 온도 올리면 요 토륨 온 텅스텐의 온도를 올리면 이게 캐논 댄스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요 옥사이드 코팅을 한 게 이제 2.25 삼성인데 얘를 이제 얘를 이제 이 앞에서 요 토륨 온 텅스텐 이 2.6 일렉트론 볼트의 워크 펑션을 가지는 이 재료를 가지고 온도를 몇 도로 올려야 되는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요거를 풀어서 t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t를 결정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해보니까 0.0892의 t 제곱의 x펄 마이너스 t분의 이게 마이너스 30145라고 나오는데 요게 좀 어렵죠, 그죠? 이제 물론 계산기를 두드려서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어차피 이제 과정을 보는 거니까 t를 대략 해보면 1000을 여기다 우변에다 ft를 놔두고 1000을 넣어주니까 이 8.09 시간 11세기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0.089에 나와야 되는 답이 아니구나. 2000을 넣어주니까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2600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2900 넣어주니까 커지고 있고 2901도를 넣어주니까 요 값이 0.0891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온도가 대략 2901이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2628도씨로 가열하면 옥사이드 코팅한 캐소드를 800도씨로 가열했을 때의 연력이 전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물론 이게 녹을 수 있는데요. 텅스텐하고 토를 다 녹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온도를 대략적으로 수치로 제시한 경우를 이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네 번째는 이거를 지공간이나 전자 핵미의 전자총을 작게 만들면서 전자를 최대한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아이 지금 될 것이냐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전자 방출원인 캐소드를 기하학적으로 최대한 날카롭게 해서 날카로운 팁 모양으로 이 필드 이미션에 의한 커런트를 극대화한다. 카본 나노 튜브와 같이 나노재를 이용해서 뾰족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온도를 올려서 연력이 된 상태에서 서머아이오닉 필드 이미션을 기여도를 높인다. 온도를 높이면서 터널링 하는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 코팅한 것처럼 캐소드의 워크 펑션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여러 표면 처리 방안을 적용해서 일함수가 작은 재료를 가지고 팁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세 번째 문제를 거의 안 쓴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최대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제가 문제 내지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연습 문제 풀면서 기억하고 있는 이거 꼭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쓰기를 바랬었거든요. 바래서 이제 완벽히 기억한 거를 하나 써서 5점을 다 맞은 친구도 있고 약간만 써서 1점을 맞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관식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따지고 보면 포텐시 웰 문제인데 실제 문제와 접목을 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서마이오닉 이미식 같은 경우도 실제 증원관 예를 들어서 혹은 전자명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실제 연습 문제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얘를 계산해서 실제 보는 문제를 해봤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치만 여러분 그룹 활동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했던 것들도 반영이 되니까 너무 시험을 못 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일단
이번 학기 때 배웠던 부분에서 제가 너무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분위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